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고인과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고인들이 남긴 그 유물을 통해서 고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술 이야기, 이런 양정무 선생님이 지은 이 책을 좀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또 고대 선인들이 남긴 그 조각품을 가지고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그렇게 하는데요. 고인과의 대화 그 제목처럼 고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문자를 남긴 게 없으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정무 선생님의 이 미술 이야기 책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저도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은 지금부터 약 3만 년 전에 시작한 구석기 시대 후기가 되면은 이 실용적인 기능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벽화에 많이 남아 있고 미술 작품들이 또 암각 부조나 환조를 비롯하여 짐승 뼈에 새겨진 이 성곽화 등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환조라는 것은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한 덩어리의 재료에서 물체의 모양 전부를 조각해 내는 일 또는 그런 작품을 환조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은 이 동굴 벽화에 남겨진 그 많은 그림들을 가지고서 고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굴 벽화는 구석기 시대 인류의 사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훌륭한 단서로 가득한 것이 동굴 벽화이다. 이 동굴 벽화 정말 중요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 남기는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좋은 단서다. 옛날 그 구석기 시대 인류의 사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동굴들이 지금 이런 것이 있죠. 라스코 동굴 벽화, 그다음에 쇼베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마로스 동굴 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때 이제 석탄 가루 샘플을 이런 것을 사용 많이 했는데 이 방사성 탄소 연도 측정해 보니까 약 3만 년 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먼저 라스코 동굴 벽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동굴이고 예술 작품으로 이제도 뛰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요 도르도뉴 지방의 몽띠냑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보르도 지방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라스코 동굴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스코 동굴은 이 그 동네에 좀 중고등학생 좀 되는 15, 16, 17, 이 4명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좀 땡땡이 치고 그 뒷산에 이 놀러를 갔는데, 개를 데리고 놀러 갔는데, 개가 뭔가 이렇게 뭐 하나 구멍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이상한 것이 있다 싶어서 이제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것이 발견된 1940년도에 발견돼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부터 이 발굴이 시작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굴입니다. 이 동굴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동굴에 들어가면서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저를 따라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라스코 동굴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계단을 타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입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갤러리, 항소 갤러리, 이 오른쪽에 황소를 그려놓은 갤러리가 있고, 또 직진을 계속하면은 좁은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엑시얼 갤러리, 축 갤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그림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 나와서 다시 이렇게 또 건너가면서 많은 뭐 사고 장면 그림, 그 다음에 수영하는 사슴 그림, 또 검은 항소 그림 이런 것들을 쭉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고인들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라스코 동굴벽화 제일 먼저 이 보셔야 될 것이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 Holes of the Bulls, 이 소들이 있는 요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코 동굴벽화 황소의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그림은 약 한 17,000년 전에 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스키암 동굴이 밝은 바탕이고 도화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쭉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프로제발스키 말대가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또 이 붉은 사슴이 여기 있고요, 또 사라진 오록스라는 이런 동물들도 있게 되고, 또 요런 또 말, 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런 사슴떼도 있고 말떼가 있고, 그죠? 오록스도 있고, 요 그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보실 게 아주 재밌는 기법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데 그림하고는 좀 뭐 다르게 잘 보시면은 뭔가 분무기 같은 것으로 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법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옛날 사람들이 그때 분무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미술사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법이 참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는데, 아마 추정컨대 이 안료, 이 물감을 입에 물고 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보면은 이 사슴떼, 아까 좀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뿔이 달려 있는 이런 사슴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것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방금 황소 갤러리를 이제 지나서 방금 봤고, 여기서 봤고요. 더 이제 직진을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축 갤러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축 갤러리 좁은 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천장에 이렇게 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코 동굴에 황소의 방을 나와서 곧바로 직진하면 액시얼 갤러리 입구가 나오는데, 다양한 동물의 묘사가 벽면에 자연적인 생김새와 어울려 역동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방금 이 책에서 제가 카피한 건데요, 이 그림을 그려도 그냥 아무데나 대충 그린 것이 아니고 벽면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동물의 그 역동적인 그 모습을 잘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뭐 빈 곳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 벽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야생마가 달리고 있고, 열쇠 구멍 모양으로 이렇게 입구가 좁게 아까 들어갔고요. 또 이 붉은 소 위에 이 소가 색깔이 붉은 소였는데 위에 이제 금정소 색깔을 덧칠을 했더라는 거예요. 덧칠.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시대에만 걸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붉은 소로 색칠했다가 그 다음에 또 검정소로 색깔을 바꿔 칠했던, 시간 차이가 뭐 1000년, 2000년 시간 차이를 두고 그렸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굴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어떤 장소였을까? 여기 이런 동굴에 사람이 살던 흔적은 없습니다. 또 그 주위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딴 이 동굴에 그림을 왜 그렸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동굴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소들을 이렇게 그려놨죠. 소들을 동굴에 이 액시얼 축 이렇게 아주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천장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요 그림들이, 그죠? 예? 머리는 까맣고 여기는 붉고 그러는데 색칠을 다시 한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들도 있죠, 그죠? 예,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요 부분을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점을 찍어놨는데 이것이 뭐 문자일까 뭘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런데 보시면은 그죠? 색깔이 벌써 이제 두 번 칠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들도 마찬가지로고요. 이 그림들도 조금 전에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죠? 색깔이 어떤 두 번 칠했던 것입니다. 이런 데도 보시고 하면은, 또 이런 그림들도요,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아일랜드 엘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슴뿔이 정말 이렇게 생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요 밑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자일까 그림일까? 이게 만약 그림이 아니고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 문자의 기원이 아주 더 오래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기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가 단번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 기간에 걸쳐 덧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중요한 이 원시 미술이 현대 미술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 위에 그린 그 그림이 아니고 이 장소성이라는 개념, 이 그림을 어디에다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그림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 그림을 캔버스 위에 그렸다면은 이런 대단한 그 어떤 역동성이나 그 효과들이 아주 반감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캔버스 위에 매끄럽게 그려진 항소하고는 안반 위에 그려진 항소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미술이더라 하는 것이 미술 평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축 갤러리를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사고 장면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담긴 그림.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소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있고, 새도 있고요. 또 이 들소가 이렇게 콜프스로가 이제 위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가 그냥 소가 아니고 뭔가 이 창이 찔린 것 같고, 창이 부러진 것 같고, 여기에 뭐 이제 창자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궁금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 이 미술 이야기 책에서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그림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죠? 방금 라스코 동굴 벽화 안에 사람이 살던 곳은 아니었고, 또 사람이 살던 지역도 아니었고, 왜 여기에 이런 그림을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뭘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 이야기를 그렸을까? 뭐 그런 이야기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과연 뭘까? 한번, 또 다시 이렇게 사고 장면에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영하는 사슴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재밌는 그림입니다. 보시죠. 1만 7천 년 전에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이 동굴 벽의 그 암벽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데 이 흰색과 이 색을 가지고 이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흰 거니까 사슴이 헤엄쳐 건너오는 장면, 이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지금 수영하는 사슴을 그린 겁니다. 실제로 이 바위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을 건너는 사슴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이 물 건너는 사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렸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검은 이제 항소 그림이 여기 있게 되는데요. 여기는 수영하는 사슴이 여기 있었고요. 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쭉
길을 따라 가게 되면요, 이 벽면에 보십시오. 이 황소 검은 황소 그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방금 물 건너는 사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검은 황소 그림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검은 암소는 이 풍요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암소를 이렇게 이제 그려놨고,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뭔가 격자 모양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뭘까? 많은 미술가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격자 모양을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게 됩니다. 아직 정답은 모릅니다. 이 검은 암소, 아주 이 풍요의 상징이요. 참 진짜 아주 살도 찌고 참 탐스럽게 생긴 소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또 보면은, 요 그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인데, 이 두 마리의 유럽의 들소, The Crossed Bis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그림을 잘 보시면서 아주 특별한 그 미술 기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미술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 부분이요, 미술 기법으로서 뭐일 것 같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원근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17,000년 전에 이 원근법의 개념을 깨쳤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 여행을 하면은 이 피렌체를 보통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직접 갔다 온 곳인데요. 이 피렌체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고 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꼭 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노벨라 성당에 들어가면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 벽면에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벽면에 그림 보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이 갖는 의미가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야기하면서 아까 동굴벽화의 그 원근법이 왜 그리 중요했던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가 여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원근법을 도입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 실제로 문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려고 했다 할 정도로 벽면에 입체감을 제대로 살린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 하니까요. 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니까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새로운 어떤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마사초, 이 분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만, 이 삼위일치라는 이 그림이 이제 아주 이 원근법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까지 이 원근법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미술에. 더 오래전에 그리스 시대는 있었는데 그것이 단절되고 있다가 다시 이런 이제 원근법을 이제 재발견해서 그림에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초가 왜 그렇게 중요했던 인물인가? 이 성화를 그렸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마사초의 이 그림에서 특별한 뭔가를 하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성화, 기존에 보던 성화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성화는 아주 전부 다 아주 성스럽게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르네상스 시초의 그림, 이 그림, 르네상스, 이 왜 의미가 있냐니까,
이 성화에 여기서 보시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원래 이 성화를 그리면은 이 떨고 있는 모습에 인간이 이 화가한테 보인 것이 아니고 아주 성스럽게 은혜스럽게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마사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래서 이 마사초가 원근법도 그랬지만은 도입했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던 이 인간적인 모습, 추위에 떨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사초가 누구한테 또 영향을 많이 주냐니까요. 나중에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마사초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을 보면은 이 13세기 중엽 한 이 정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리는데 여러분 혹시 다음에 이태리 여행할 때 피렌체에서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시에나가 있는데 이 시에나에 있는 대성당 박물관에 가면은 또 이런 혼인잔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여기서 문건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죠? 좀 뭔가 어색한 것이죠.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6세기 경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죠? 문건법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그죠? 뭐 이런 이제 그 성화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그림에 있어 보면은 문건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은 화면의 깊이를 표현하지 못했고 조감법으로 물체를 그냥 내려다봤고 화면의 위쪽으로 공간을 확대시켰다. 그래서 화면 공간을 깊이로 보지 못하고 폭으로만 봤다는 것이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초 또는 마사치오는 이 중첩법, 이전의 미술가들과는 달리 앞의 물체와 뒤의 물체를 겹치게 하는 방법 또는 단축법, 거리에 따라 길이를 줄여서 표현하고 그래서 이 공간의 깊이를 창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굴벽화가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석기시대 인류에게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 라스코 동굴벽화의 발견으로 석기시대 사람도 현대인과 비슷한 예술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그래서 이 동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류는 2만 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인류는 2만 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 이 동굴의 벽화를 보고 어느 예술가가 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피카소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이 소를 보고요. 자기가 피카소가 영감을 얻어서 그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황소의 이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인류는 2만 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할 만하죠. 소 그림. 그래서 처음에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발굴해서 보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이다. 현대인의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그린 그림이지 옛날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몇십 년 동안 안 믿기다가 이제 드디어 믿겠다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이 것이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과연 그때 뭐 하던 물건이었을까 하는 질문한 게 이게 여러분은 지금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발견됐는데 뭐 하던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 동굴 벽화를 그렸던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이 그림을 잘 모릅니다만은 저 정도 힘있게 그리려면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불을 밝히고 있고 그 정말 어두운 그 동굴 안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다시 평가를 해보면은 이 천장에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인데 누구 한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도 그때 살던 그 사람들이 아주 분업을 했어. 누군가는 불을 밝히고 있고 누군가는 이 염료를 만들고 이런 참 대단한 이집트의 그 어떤 피라미드를 만들듯이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협력해서 했던 작업이 아니었을까. 거대한 하나의 협동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밝게 조명을 비추고 하고 그것도 아니고 이 호롱불이 바람에 흘럭흘럭 움직일 때 그때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어느 한 누구의 이제 상상에 의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이 모녀가 이렇게 그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살던 집이었을까?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불을 켜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또 벽면이 거칠고 좁은 미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황금 시대까지도 재발견되지 않았던 이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 정말 이 펄럭이는 불빛 가운데서도 동물이 마치 벽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생명력과 활동성을 대담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벽화는 17,000년, 15,000년 전에 그린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 화가나 조각가처럼 최고의 예술 작가들이 그 당시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 라스코 동굴은 구스기 시대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오늘날 예루살렘이나 바티칸 성당처럼 중요한 장소였을 것이다. 이곳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의뢰가 있었을 것이다. 왜? 만일 사냥에서 저런 많은 동물들을 그렸던 것은 사냥할 때 저런 동물들이 좀 잡기 위한 염원이 아니었을까? 사냥을 나가기 전에 이 동굴에 모여서 오늘 사냥을 잘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한 그 영혼이 담긴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숭배의 대상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술 행위는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의 증거이다. 그래서 이제 라스코, 원래 발견된 라스코는 폐쇄가 되고 이제 그 옆에 복제 동굴이 1983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는 이것은 이제 너무 귀한 것 같다가 관람을 금지하게 됩니다. 곰팡이 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 복제된 굴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옆에 이제 라스코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견할 때는 이런 이제 그림이었고 그때 발견할 당시에 아이도 이렇게 와 있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시게 되면은 이 라스코 동굴 2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복제 동굴을 만들 때 이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이야기해 놓고 나서 한 30분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그 동영상으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